우리 부산은 바다가 있어서 더욱 빛나는 도시지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 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다시는 회수할 수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가 쌓일기 뻔한데 어째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도쿄전력이 지난 25일이죠.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내용이 주인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절차대로 계획이 진행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언제 방류되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스가 정부가 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13일이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내후년까지 나오는 어떤 과정들은 스가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차대로 계획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스가 정부는 지금 2023년 4월부터 매일마다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 2023년 4월. 4월부터 매일. 아니 그러면은 뭐 일본 안에서도 그렇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오염수는 어떻게 처리해서 내보낸다 하는 것도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우선은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설비를 통해서 지금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그 설비 안에 이렇게 불순물을 흡착시키듯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가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 다액정 제거 설비가 실패해왔다는 게 우선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에 64개 종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가장 고독성의 스트론튬이나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을 이 다액종 제거 설비가 여태까지 제대로 제염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해서 바다로 내보낸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고, 네네. 두 번째는 바닷물도 희석을 한다지만 지금 일본 정부의 계획은 방출 전에 오염수에 삼중수소나 방사성 농도를 측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한다고 밝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이 오염수 처리를 통해서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그 데이터에 집중해야 하지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최소한 뭐 세계 원자력위원회, 뭐 IAEA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검사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데이터 자체를 그냥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만 믿고 그냥 방류를 그냥 뻔히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뭐 다핵종 제거 설비 이거 해도 뭐 거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제염이 확실하게 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도쿄전력이 이 다액종 제거 설비가 그 처리에 실패하고 있다.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2021년 동안 그 다액종 제거 설비가 성공적으로 기능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방금 국제원자력기구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사실 그 IAEA는 원자력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일본 정부와 같이 협업하면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입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에 저희가 의존해서 안 되겠죠. 그렇군요. 정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오염수를 만약에 방류할 경우에 이제 향후 우리나라나 주변 생태계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오염수 내에 지금 64개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도 속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반감기라고 환경이나 체내에 흡수됐을 때 이 방사성 물질이 잔류하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기간이 많게는 수만 년인 방사성 물질들도 있어요. 네네. 문제는 방사성 물질은 이제 반감기라는 자신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방사능을 계속 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 희석하거나 정화 처리를 한다고 사라지진 않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를 지금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51년까지 이제 방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그린피스는 그보다 더 먼 기간까지, 그보다 더 오래, 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예. 어쨌든 해양에 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계획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 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0년 이상 방사성 물질의 영향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요. 다액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이 오염이 제거가 된다면 저렇게 원자로 안에다가 엄청나게 두꺼운 벽에다가 그 핵 연료봉 네. 넣어놓고 하겠냐고요. 그냥 그렇죠. 그 제거 설비 하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글쎄요.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 우리나라가 조금 반발이 심한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은 오히려 용인하는 분위기 같아서 어떻습니까? 주변국들의 반응은? 실제로 스가 정부가 그렇게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 한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그 조금 지난 다음에는 태평양 국가연합, 중남미연합, EU 이런 주변국들에서 많이 반발했고요. 네, 왜냐하면 바다가 아시다시피 모든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한 반발했지만 예를 들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일본은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려는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자기네 나라는 뭐 생선 안 먹나?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 아니. 지식이 없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생각해볼 수 있는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린피스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어떤 캠페인 펼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2019년에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최초로 폭로를 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적인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현지 조사도 진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전문적인 보고서들을 발표했는데 예. 지금부터는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국제연대를 펼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고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부산도 그렇지만 많은 지역들이 사실 수산업의 수출과 생산으로 지역 경제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2051년까지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가지고 있는 원자로 3기를 폐로해야 하고요. 네네. 이 원자로를 폐로하는 데 있어서 더 고독성의 오염수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한 그 127만 톤의 오염수는 사실 오염수 방류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이 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걷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 노심이 그 녹은 게 다 안 식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냉각수 들어가야 되고, 그죠? 네, 맞습니다. 127만 톤이 끝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부의 대응 방향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3가지로 보여요. 네.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한국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금 IAEA가 만들려고 하는 다국제적인 그 검증단, 오염수 검증단에 참여한다. 두 번째는 그 일본과 오염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양자의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 그래서 계속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린피스가 계속해서 제안했던 사안인데 그 국제해양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 국제해양법에 따라서 전 세계 해양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보호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리는 국제해양재판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일종의 가처분 신청처럼 아니 오염수가 아직 안전하다고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인접국으로서 우리는 방류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 방류 자체를 막아주세요라고 잠정 조치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린피스 제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4일에 관계 부처에 이 잠정 조치 혹은 국제법적 대응을 고려해라,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네. 약간 마지막 수단처럼 이 국제법적 대응을 이미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쪼록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염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겠지만 부산에도 가장 많은 그 원전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라는 게 한번 사고가 나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 사고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 밀집도, 그러니까 원전이 한 지역에 있는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국 경우에 네. 굉장히 더 빠르게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씀 부산 시민들께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였습니다.